오늘은 실거래 가격 업데이트가 없는 날이라 다른 주제로 특별 편성해보았습니다. 바로 송파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20가지 이유인데요. 총 4부작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각각의 주제는 심리, 트렌드 변화, 수급 및 정부 정책, 그리고 거시적 분석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리즈로 심리 편입니다. 20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의 붕괴입니다. 지난 50년간 지배해온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단 1년 만에 산산조각 났는데요. 부동산 불패란 단어를 만든 일본도 전후 50년간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신화가 깨지자 30년간 하락했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평균 35%, 서울도 평균 25%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서울 강북의 대단지 중에서 유명한 남산타운인입니다. 이 단지를 들고 온 이유는 중요 가격대가 4억, 8억, 12억으로 분석하기 좋아서입니다. 현재 서울 대부분의 단지들이 이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즉, 출발점 대비 3배 상승했고 고점 대비 25% 하락한 상태입니다. 2015년 대세 상승 시 시작 가격은 4억이었는데요. 2018년 하반기에 8억을 찍고 한 단계 조정을 거쳤다가 2019년 말까지 거래량 터지면서 8억을 회복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시는 대로 50% 추가 상승하여 12억을 찍고 내려왔지요. 자, 그러면 12억을 경험했다가 9억이 된 유주택자가 걱정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집을 안 사고 버틴 무주택자가 급할까요? 당연히 지금 물린 유주택자입니다. 특히 2020에서 2022년 고점 인근에서 거래량이 별로 없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세금 이슈로 다주택자나 영끌족들이 이익 실현을 거의 못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들은 예상 밖의 30% 폭락을 경험했기에 반등했을 때 수익에 조금이라도 건져보려는 마음이 간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등하는 족족 매도 물량이 나와 반등의 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매수자들은 그동안 벼락거지라는 오명 속에 힘들게 버텨왔고 또한 실제로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느긋합니다. 한번 폭락을 경험한 이들이 2차 폭락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전세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 추가 2년 연장은 이전의 인고의 세월에 비하면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차트상으로 2019에서 2020년에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많은 영끌족들이 진입을 했었는데요. 이들의 심리적 한계선이 매수 가격인 8억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세가 조금이라도 8억 쪽으로 다시 내려온다면 7억 선도 쉽게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가 대비 대략 45%, 50%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기도 외곽은 이 수치에 도달했음을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 그동안의 고가 행진이 자전거래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뉴스에서 인용할 만한 3,000세대 이상 대단지나 랜드마크 단지들은 한두 건의 거래로 서울시 전체의 분위기를 띄울 수 있기에 자전거래 유인이 상당합니다. 또한 분양을 앞둔 지역에서도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그 지역 전체를 6개월 전에 띄우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서울 포함 수도권 분양 물량이 4만 호 이상이라는데요. 로또 분양이라는 기사를 쓰기 위해선 인근 시세가 높아야겠죠? 조금 전에 남산타운의 예에서도 2021년 초에 직전 거래 10억이 바로 12억으로 뛰었는데요. 이후 직후 거래는 오히려 하락한 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바늘처럼 솟구치는 가격은 기획된 가격일 확률이 높습니다. 얼마 전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최고가 갱신 후 취소가 작전임을 명시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작전으로 올린 집값은 모래로 쌓은 성인 만큼 떨어질 때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최근 등록된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동에 있는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42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4월 18일에 15억 6천에 5층이 중개 거래되었는데요. 실거래가 등록은 5일 뒤인 4월 23일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등록된 날인 4월 23일 당일 매물을 보시면 4월 20일 그리고 4월 22일에 이미 등록된 13억대 매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층수인 5층 매물이 13억 8천에 나와 있는데 굳이 15억 6천에 거래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그마치 1억 8천이나 더 주고 말입니다. 시세보다 15%나 더 주고 산 것이 됩니다. 게다가 이 거래 직전에는 하락 추세라 깎으면 깎았지 더 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매물은 4월 30일 현재까지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4월 18일 15억 6천 거래가 정상이라면 이러한 초특급 할인 매물이 2주가 지나도록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이러한 자전거래가 송파구, 강동구, 강남구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 언론에서 억 단위 상승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해당 단지나 인근 단지의 현재 매도 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거래량 급감입니다. 이번 하락의 저점에서 진짜 반등이 나오려고 했으면 거래량이 동반되었어야 하는데요. 2월, 3월에 거래량 좀 늘다가 다시 소강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5%만 싸게 사도 잘 샀다고 얘기하는데 25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나왔으면 너도 나도 산다고 달려들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2월, 3월 거래량은 2019년 거래의 반도 못 미치고 이마저도 4월 들어서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2월 거래량은 257건, 3월 거래량은 226건, 4월 거래량은 아직 덜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170여 건 정도 기록될 예정입니다. 한편 가장 강력한 반등이 나온 송파구의 매물도 다시 늘고 있는데요. 주식으로 치면 가격이 오르는데 매도 호가에 계속 물량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서울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조금씩 오를 때마다 그동안 못 판 매도자들이 일단 매물 내놓고 보는 중입니다. 진짜 바닥이고 새로운 상승 추세라면 매도 물량은 줄고 거래량은 늘어야 하는데 지금은 매도 물량은 오히려 늘고 거래량은 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유는 하급지의 상급지 끌어내림입니다. 오를 때는 상급지가 오르면서 하급지를 끌어올리지만 내릴 때는 하급지가 끌어내립니다. 지난 폭등기 때 강남 오르고 분당 오르고 용인 올랐는데요. 내릴 때는 반대로 용인이 먼저 떨어지고 분당 떨어지고 이어서 강남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떨어질 때는 매수 수요 전체 크기가 줄어서 하급지에는 사실상 매수 효과가 없어져 가격이 먼저 떨어지는데요. 상급지에는 아직 거품이 덜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후 폭락이 진행되고 그제서야 나선 매수자는 이미 떨어지고 갭도 작은 하급지를 사는 게 아직 안 떨어진 상급지를 사는 것보다 유리해 하급지를 조금씩 사게 됩니다. 즉, 리스크는 작고 향후 반등 시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가는 거죠. 이런 논리로 송파를 들여다보면 지금 하남과 남양주는 35에서 40% 하락한 채 거의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요. 매물까지 많아 다소 반등한 강동구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금 반등에 추가적인 힘을 실어야 할 매수세가 하남, 남양주로 이동하게 되고 강동은 다시 힘이 빠지게 됩니다. 같은 논리로 강동이 힘이 빠지게 되면 송파도 크게 오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송파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20가지 이유 중 첫 번째 심리편 이유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트렌드 변화와 관련된 이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가장 빠른 부동산 뉴스와 시세를 매일 받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오붓한 하루 되세요.